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거점 방어용 차기 대공포가 결정되어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서북 도서나 주요 기지를 방어하기 위한 거점 방어용 대공포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업에는 LIG가 개발하고 있는 CIWS-2의 육상형 모델과 한화가 제안하고 있던 40mm 대공포가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9월경에 승자가 결정되어서 이미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저번 영상에서 말한다는 걸 제가 깜빡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손원 1급 잠수함 개량 사업에서 리튬 배터리와 측면 배열 손화가 빠진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번 개량의 핵심은 바로 전투정보 시스템과 리튬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리튬 배터리가 빠진다니 솔직히 말해서 저도 너무 갑자기 접하는 소식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감이 안 잡힙니다. 뉴스에 따르면 리튬 배터리를 포함시키면 사업이 3년에서 4년 늦어져서라고 하는데요. 사업이 늦어진다고 해도 이걸 빼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순수하게 저희 추측입니다만 지금 손원 1급은 실제로 북한 해역에 침투해서 북한 잠수함을 감시하는 실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원 1급의 개량은 손원 1급이 창정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2차 창정비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리튬 배터리의 공급이 몇 년 늦어지게 되었고 2차 창정비의 공급이 불가능해지니 북한 침투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손원 1급은 지금도 실전에 투입되는 함선이고 그래서 창정비를 미룰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요. 아무튼 간에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 배열 손화가 빠진다는 이야기도 현재 손원 1급에는 이미 측면 배열 손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면배치 측면 손화라고 나오는 걸 보니 장보고 3급에 들어가 있는 컨퍼멀 측면 배열 소나를 탑재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장보고 3급에 탑재된 측면 배열 소나는 함의 외부에 붙이는 스타일의 측면 배열 소나입니다. 그리고 이 소나는 정확히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라 프랑스로부터 바라쿠다급 잠수함에 탑재된 측면 배열 소나의 기술을 들여와서 개발한 모델이고 이 컨퍼멀 소나 기술을 바탕으로 장보고 3 배치2에 함수의 곡면 배열 소나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보통 소나는 별도의 소나실을 만들고 그 안에 탑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컨포멀 소나는 별도의 소나실이 필요 없이 그냥 함체의 외부에 부착식으로 장착이 가능한 소나입니다. 그럼 손원 1급의 측면 배열 소나를 이것으로 바꾸면 무슨 장점이 있느냐? 우선 소나의 무게가 대폭 줄어듭니다. 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요. 대략 3분의 1 수준으로 무게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의 측면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잠수함이 측면 배열 소나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측면에 긴 홈을 파서 별도의 소나실을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서 소나를 배치하는 구조입니다만 컨포멀 소나는 이런 구멍이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시작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구멍을 2개만 뚫어줘도 되고 그러면 아마 자망심도가 깊어질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물론 소나가 내부와 완전히 분리된 구조이기 때문에 잠수함 내부에서 생기는 소음에 대한 영향도 적게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손원 1급의 측면 배열 소나도 장보고 3급의 측면 배열 소나처럼 컨포멀 소나로 변경하려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빠진다고 합니다. 결론은 손원 1급은 지금도 북한에 침투해서 북한 잠수함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걸 중단할 수 없어서 생기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도 특히 리튬 배터리가 빠지는 건 너무 핵심 개량 내용이 빠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럼 다시 거점 방어용 차기 대공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소식은 제가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요. 정확히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견인식 20mm 발칸을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건 바로 해병대로서 해병대는 2022년경에 신속연구 개발 사업으로 서북 도서를 방어할 새로운 고정식 대공포를 발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바로 한화가 해군에서 사용하는 40mm 노봉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게 되죠. 참고로 한화는 이미 인도를 위해서 견인식 40mm 대공포를 개발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병대는 2023년에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고 해병대가 사업을 취소한 이유는 육군도 20mm 견인식 발칸을 대체하는 거점 방어용 대공포가 필요했기 때문에 육군과 해병대의 사업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LIG에서 CIWS-2를 바탕으로 하는 육상형 모델을 제안하면서 한화와 LIG가 경쟁하게 되는데요. 물론 두말할 것도 없이 성능은 LIG의 CIWS-2가 더 우수합니다. 그러나 CIWS-2는 한 개 시스템의 가격이 300억이 넘는다고 하죠.
그에 반해서 한화 측에서는 40mm 대공포는 육군과 해병대가 원하는 수량 전체를 교체하는데 3천억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했느냐? 네, 예상대로 한화의 40mm 노봉이 승리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올린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한화 측에서는 이 40mm 포를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BO2에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화는 이 40mm 대공포를 사우디에는 차륜형으로 자주 대공포를 제안하는 것이고 우리 군에게는 거점 방어형 고정식 대공포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신속시범 사업으로 한화의 40mm 대공포가 채택되어서 이미 9월부터 사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럼 왜 한화가 승리했느냐? 역시 무엇보다도 가격 때문입니다. LIG의 CIWS2는 하나의 가격이 3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화의 40mm 대공포는 4대의 2연장 40mm 대공포 시스템과 하나의 지휘 체계를 합친 시스템의 가격이 무려 150억이라고 합니다. 4대공포 4대에 150억입니다. 그러니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결론은 아무리 LIG의 CIWS2가 우수하다고 해도 하나의 시스템이 방어할 수 있는 거리는 고작해야 3000m에 불과하지만 한화의 40mm 대공포는 방어할 수 있는 거리가 4000m인 대공포 내문을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LIG의 CIWS2보다 엄청나게 저렴한 것입니다. 만일 동일한 임무를 LIG의 CIWS2로 하려고 한다면 한화가 40mm 대공포로 3천억이 들지 않는다는 비용이 못해도 1조 이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그러니 비용적으로 한화의 40mm 대공포가 압도적으로 저렴하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 우리 군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는 절대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40mm 대공포는 왜 이리 저렴하냐? 그 이유는 이 대공포는 철저하게 이미 기존에 있던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 시스템에는 아예 레이더는 없고요. 야전방 공방 네트워크인 C2A를 통해서 국지방공 레이더로부터 표적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대공포에는 1000호 30mm 차륜형 대공포에 탑재된 EOTS가 탑재되어서 이것으로 목표를 추적하게 됩니다. 참고로 1000호에 탑재된 EOTS는 항공기 표적에 대해서는 10km 거리에서 1m급 이하의 소형 무인기에 대해서는 5km 이상의 거리에서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탑의 무게는 6.7톤이고 포탑 내부에는 192발의 탄약을 내장할 수 있으며 사용되는 탄은 K-21 장갑차에 탑재되는 K-236 복합기능탄과 해군의 노봉에서 사용하는 K-218 대공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K-218탄은 노봉을 위해서만 생산이 된 탄이고 그래서 해군에서도 보유량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K-236탄은 K-21 장갑차에서 대공용뿐만이 아니라 대인용으로도 사용하는 탄이고 그래서 보유한 재고량이 넉넉한 편이라 한화에서는 40mm 대공포의 주력탄으로 K-236탄을 사용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K-236탄은 대공용으로 뿐만 아니라 육상 사격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탑재된 볼베어링의 숫자입니다. K-236탄은 기본적으로 적의 머리 위에서 터지는 시한신관과 그리고 K-218과 마찬가지로 K-585 전파근접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K-236탄을 개발할 때 개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K-236에 K-218에서 사용하는 K-585 근접 신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K-218은 K-585 전파 근접 신관만을 가진 것에 비해서 K-236은 여기에 시한신관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K-236이 신관이 더 큽니다. 그래서 탑재된 텅스텐 볼베어링의 숫자가 더 작습니다. 이 두 탄은 전파 근접 신관이 목표를 포착하게 되면 내장된 화약이 터지면서 텅스텐 볼베어링을 방출해서 목표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K-236은 신관이 차지하는 공간이 크기 때문에 640개의 볼베어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서 K-218에는 1000개가 넘는 볼베어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공전 능력에서는 K-218이 더 우수합니다. 그러나 아마 한화에서는 우리 군이 보유한 재고 물량 때문도 있지만 K-236에는 시한신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정확하게 터질 시기를 입력해 줄 수 있고 그럼 더 효과적인 대공전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산피탄이라고 이탈리아가 개발한 대공포탄에는 근접신관이 없고 시한신관만 달려있는데요. 이 탄은 시한신관을 통해서 정확하게 적목표 앞에서 터지게 해서 공격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BAE 시스템에서 이 산피탄을 사용하는 신형 40mm 대공포를 공개했는데요. 아마 요즘 전방확산탄이 무인기 요격용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BAE 시스템에서 산피탄도 무인기 요격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내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서 당연히 전방확산탄이나 산피탄처럼 K-236탄도 무인기용으로 적합한 건 사실입니다만 다만 대공 전용탄들에 비해서
신관이 차지하는 공간이 많아서 볼베어링의 숫자가 작다는 게 단점이기는 합니다. 아마 그래서 한화 측에서도 단포신이 아닌 쌍열 2포신 모델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탄의 문제점은 아직 순항미사일의 요격 능력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해병대와 육군은 새로운 대공포의 무인기 요격과 순항미사일 요격 능력을 요구했는데요. 이미 K-21 장갑차를 동원해서 K-236탄으로 1m 이하급의 무인기를 요격하는 시험을 해서 무인기 요격 능력을 입증했지만 아직까지는 2탄으로 순항미사일을 요격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해군에서 K-218탄을 사용해서 순항미사일 요격 능력을 입증했고 어차피 두 탄이 사용하는 전파 근접 신관은 같은 거라 K-236탄도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별도로 시험은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이 무기의 도입을 전부터 반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40mm 대공포에는 실렘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렘이라는 건 적 야포탄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고 특히 이 거점 방어용 대공포가 배치되는 곳이 서북도서이기 때문에 실렘 기능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서북도서는 항상 북한의 포격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연평도 포격 사건을 겪은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배치되는 거점 방어용 대공포는 실렘 기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40mm 대공포에는 실렘 기능이 없고 사용되는 탄도 전방확산탄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에 반해서 CIWS2는 실렘 기능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CIWS2를 지지한 것입니다만 역시 가격이 몇 배 차이가 나니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CIWS2가 배치된다고 해도 북한이 발사하는 모든 야포탄을 방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북한의 해안포가 발사하는 포탄은 CIWS2라고 해도 방어할 수 없는데요. 북한의 해안포들은 대부분이 평사포이고 평사포는 탄도 곡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실렘으로도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CIWS2가 배치되어도 해안포에서 발사하는 포탄은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장 연평도 포격전에서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건 주로 122mm 다련장이었고 이건 실렘으로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북도서에 배치되는 대공포는 실렘 기능이 필요하다고 본 건데요. 그러나 40mm 대공포가 CIWS2에 비해서 가격 대비 성능이 더 좋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한화는 이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 대폭 줄어든다는 점을 장점으로 이야기하는데요. 한화 측에 따르면 배치된 4대의 대공포는 전부 무인으로 운용되며 운용 인원은 지휘통제 시스템에 2명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화 측의 주장에 따르면 만일 비슷한 시스템을 운용할 경우 20mm 발칸은 16명, 비호복합은 16명, 그리고 1000호 차륜형 자주포는 12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의 시스템별로 개별 운용되는 CIWS2도 2명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운용에 엄청나게 작은 병력만 필요하다고 한화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mm 대공포가 앞으로는 20mm 견인식 발칸을 대신해서 우리나라의 주력 거점 방어용 대공포가 될 것이고요. 다만 아직 CIWS2의 육상형 채택이 완전히 물 건너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업에는 해병대와 육군만 참여하고 있고 공군은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공군에도 이런 거점 방어용 대공포가 필요하고 다만 공군은 육군이나 해병대에 비해서 필요한 수량도 작고 해서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공군은 40mm 대공포보다는 CIWS2의 육상형을 더 선호했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는 공군이 필요한 수량도 작은데 공군만 별도로 CIWS2를 도입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고 보지만요.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군에서 CIWS2를 채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러나 저도 40mm 대공포가 운용하는데 필요한 인원도 상당히 작고 4대로 이루어진 하나의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가격이 150억에 불과하는 등 상당히 저렴하고 가격에 비해서는 효과적인 대공포라는 건 인정하지만 다만 사용하는 포탄만은 전용탄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못해도 3피탄은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K236탄에 이미 접촉식 시한신관 장입 능력과 포에도 자동신관 장입기가 있기 때문에 K236탄에서 전파근접 신관을 빼고 시한신관만 남긴다면 그대로 3피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탑재하는 볼베어링의 숫자도 대폭 늘어나게 되고 정확하게 적 무인기 옆에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대공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기존 탄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도 좋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3피탄을 개발해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한적이지만 적의 야포탄은 몰라도
북한의 122mm 로켓탄은 요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3피탄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방확산탄을 개발해야 한다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요. 전방확산탄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아무튼 한화에서 인도의 견인식 대공포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인도는 아직도 이런 시대착오적인 대공포를 도입한다고 비웃기도 했는데요. 어쩌다 보니 그걸 우리나라가 쓰게 되었네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시스템이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도입한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 개발하는 BO2에는 한화에서 새로운 대공미사일을 개발할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 대공미사일은 A사 레이더 시커를 탑재한 사거리 10km의 대공미사일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걸 듣고도 아무도 이걸 공대공용으로 사용하자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당장 해군에서 사용하는 해공은 공대공용으로 사용하자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한화에서 새로 개발하는 대공미사일이 공대공용으로는 더 적합합니다. 우선 해공은 KU밴드의 일반적인 구형 레이더가 들어가는 것에 반해서 이 미사일은 KA밴드의 A사 레이더 시커가 들어가고 적외선 열상도 없기 때문에 센서의 무게도 더 가벼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공대공 미사일로 사용하는데 해공보다도 더 적합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자체적인 공대공 미사일이 없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에 한화가 개발하는 이 미사일을 전용한다면 제가 제안했던 염가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너무 쉽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을 전투기에 탑재하는 시험만 하면 바로 공대공 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물론 무기 개발은 80%가 시험에 비용이 드는 거라 여전히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걸 활용하면 염가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엄청나게 빨리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드디어 우리나라의 20mm 견인식 발칸을 대체하는 거점 방어용 대공포 사업에 LIG의 CIWS-2를 물리치고 한화의 40mm 대공포가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비록 제가 이 사업에 CIWS-2를 지지하고 40mm 대공포를 반대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40mm 대공포도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화 측에서 4대의 한 세트가 150억이라고 했다는데 이건 정말 저렴한 가격이고 이 무기가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무기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좀 아쉬운 부분만 개선해서 가성비 좋은 대공포로 나와주길 바라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